다음 3.4절부터 들어갑시다. 3.4 잔향실에서의 확산 음상 증진. 너도 이제 좀 약간 꼬이기 예, 시작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잔향실은 반사 에너지 밀도가 공간 전반을 균일하며 모든 방향으로의 음향 전파 가능성이 동일한 확산 음정을 생성하도록 설계됩니다. 잔향실은 반복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준 시험 환경으로 활용되며 타 실험실과의 결과 해석 및 비교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확산된 음장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라운드 로빈 테스트에서 종종 심각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잔향실에서 측정된 흡음률은 예측 모델에서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다 확산된 음장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표면 또는 최적 디퓨저 적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표면 디퓨저가 있고 최적 디퓨저가 있어요. 이 표면 디퓨저는 이제 그 벽에 붙이는 디퓨저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QRD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지. 밑에 이런 거 매달아 놓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확산도 제일 좋고 흡음도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게. 흡음재도 천장에 매달아 놓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모든 오는 방향에 대해서 다 내가 한 번씩 맞고 지나갈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확산도 잘 되고 흡음도 잘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 좀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벽에 붙이는 것밖에 없어. 벽에 붙이면 이게 4파이 공간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건 2파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많이 떨어지지. 근데 이제 공간 활용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최적 디퓨저는 이런 걸 이게 매다는 이런 형태를 최적 디퓨저라고 그러고 이게 잔향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가보면 이거 없는 거라고 하면 확산이 잘 안 돼 생각보다. 네, 읽으십시오. 저주파 영역에서는 잔향실 내 정제파 모드로 인해 에너지 밀도가 불균일해지며 이때 모드 전파 경로에 디퓨저를 배치하면 추가적인 모드가 생성되어 공간적 및 주파수적 에너지 분포를 더욱 균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표면 디퓨저가 음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깊이가 최소한 반파장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즉, 중고주파 대역에서는 흡음재가 바닥에 설치되고 벽과 천장은 매우 반사적인 경우가 많아 흡음 특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퓨저가 없는 경우 수평 방향으로 전파되는 음은 바닥의 흡음재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느리게 감소하며 반대로 수직 방향 성분이 강한 경로는 바닥에서 반사되며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비확산 음장과 이중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적 및 표면 디퓨저는 이러한 수평 및 수직 경로의 소리를 산란시켜 확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보면 이게 이제 최적 디퓨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밑에는 이게 이제 확산 디퓨저 벽에 붙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확산 디퓨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흡음 개수를 재려면 이렇게 잔향실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흡음재를 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놓는 순간 확산 음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이는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거지. 요렇게는 확산이 잘 되겠지, 이렇게는 그렇지 아직까지. 그렇죠? 이게 바닥에 넓게 깔아버리면 위아래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확산면 자체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위아래에서 다 펼쳐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 가다가 맞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잔향실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다음 뭐 이런 거 좀 알고. 예, 읽으십시오. 표면 디퓨저는 적어도 3개의 경계면에 적용되어야 하며 마주보는 면상 중 최소한 한 면에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표면 디퓨저는 반구 공간만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시작 디퓨저는 전구 공간을 다룰 수 있어 보다 강력한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4는 두 가지 종류의 디퓨저가 함께 적용된 잔향실 예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옵션은 회전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는 음향이 시간적으로 불변하지 않는 현대 MLS 및 스윕 사인파 방식 측정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적 디퓨저는 벽면에서 떨어진 위치에 배치될 수 있으며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장과 같은 대형 공간에서는 잔향 조절을 위해 흡음재를 최적 내에 매달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사한 방식으로 최적 디퓨저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퓨저지만 흡음재 있잖아요. 흡음재도 이 공간에 매달아 놓는 게 흡음력이 제일 나타나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흡음시키고 또 맞고 나오면서 흡음시키기 다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흡음재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문제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안 예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줄렁줄렁한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굉장히 많이 흡음이 되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이는 에코 전파 경로 내에 디퓨저를 설치하거나 공간 내 잔향 및 분포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배치된 구나 실린더를 활용하는 소닉 크리스털이 그 예입니다.
다만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산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기성을 피해야 하며 다양한 길이 스케일의 구조물을 포함하는 프랙탈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3.5 음성 명료도 향상. 그까지 이제 하고 어쨌든 이제 이 주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기성을 피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게 이제 흡음제, 이제 확산제 있잖아요. 확산제를 넣으면 우리가 저기 안에 보면 확산제 이런 게 이 QRD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별로 안 크잖아요. 요만하잖아. 40 x 40 정도 되나? 요 정도 되거든요. 50, 50이. 잘하시네. 어쨌든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여러 개로 놓으면 이게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특성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 놓으나 두 개 놓을 때, 세 개 놓을 때, 네 개 놓을 때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지, 사람들.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그 산란될 때 그 어떤 산란 각도가 많이 바뀌어요. 내가 그래 한 개 놓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붙이는 게 네 개를 붙이는 게 따라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지. 그죠? 얼마예요? 그러면서 사서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저걸 내 스타일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 처음에 할 때 내가 확산제 그래 한 번에 큰 거를 붙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걸로 가지고 그리고 이거 붙일 때 이 시퀀스를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 또 180도로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90도로 이게 정사각형에 넣으면 90도로 전환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가지. 그러니까 룰이 있는 거야. 또 이게 시퀀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바크 코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뭐 1이고 막 이런 것들 막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한 시퀀스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 룰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주기성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랙탈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프랙탈. 프랙탈은 십정연습은 나중에 나올 텐데, 프랙탈은 이게 그 1D 디퓨저인데, 이제 골이 있고 뭐 튀어나온 거, 이런 막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보면 또 이렇게 골이 이렇게 쫄려 있는 게 있어. 바깥쪽도 골이 있는 거. 골 안에 골이 또 있는 거. 그걸 프랙탈이라고 구조라고 그래요. 이런 걸로 하면 고주파수 확산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 메타물질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 3.5절 음성 명료도 향상. 네, 읽어봅시다. 지하철역과 같은 공간은 대부분 확산성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지하철역은 길고 좁은 구조를 가지며 이로 인해 역의 길이 방향 평균 자유 경로는 횡방향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횡방향으로 전파되는 소리는 빠르게 감지하지만 종방향 음파 파동은 느리게 감지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이중으로 꺾이는 거 이렇게 막. 그러면 잔향을 알 수가 없지. RT60. 직선으로 이게 가로 세로 높이 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두 번 꺾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 두 번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보면 전환시간이 긴 것 같은데 요걸 보면 전환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맞출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이 확산판을 달면 그런 게 많이 좀 해결이 돼요. 긴 거를 측면에다 확산제를 붙이면 길게 가다가 맞고 나와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절로 만약 길다 보면 절로 많이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측면에다 뭐 달아 놓으면 가다가 튕겨 나와버릴 거 있겠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경비가 큰 데서는 문제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게 확산제라는 거예요. 예, 읽으십시오. 이로 인해 이중 감지와 두 개의 잔향 시간이 존재하게 되며 긴 잔향 시간은 음성 명료도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잔향이 길어지면 단어 간의 경계가 흐려져 말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강은 역 측면 벽에 디퓨저를 설치하여 횡방향 음파 전파를 촉진시키고 잔향 에너지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음성 명료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벽에다가 붙이면 종방향 긴 데다가 붙이면 어쨌든 많이 해결이 된다. 그래. 다음. 학교나 대학 체육관 벽의 하단은 충격에 강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평평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지며 흡음 처리는 보통 측면벽 상단과 첨성에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공간은 비확산적이고 과도한 잔향 시간이 발생합니다. 벽에 디퓨저를 배치하면 공간이 더 확산되며 흡음 효과가 더욱 잘 발휘되어 잔향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흡음과 확산을 동시에 제공하는 단일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타입이겠죠.
예를 들어 그림 7.14에 나오는 콘크리트 블록은 전통적인 슬롯형 블록 발전형으로 확산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아까 있었죠. 어쿠스틱 블록 있잖아요. 그치? 이 블록은 공진 슬롯을 통해 저주파 흡음을 제공하고 표면 다공질로 고주파 흡음을 그리고 쿼드레틱 레지듀 토폴로지를 통해 확산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쿼드레틱 레지듀 토폴로지가 말하는 이제 QRD 있잖아요. 아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확산되지. 그 다음에 고주파수는 흡음도 되고, 그 다음에 저음은 또 흡음도 되고, 저음도 확산이 뭐 이런 것들 이 블록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많이만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찍으면 되는 거지. 그 성신여대 브리걸 사운드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저렇게 벽돌로 디퓨저를 근데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60년대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허는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거 우리 공부 한번 해서 전국에 한번 뿌려볼까요? 만드시죠. 싼 디퓨저 뭐 이런 거. 어? 콘크리트 특허는 끝나는데 응. 그 다음에 쉽게 붙여 쓸 수 있는 소재는 특허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공구를 같은 거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가 이제 그런 건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확산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요처가 많이 염두에 반해서 흡음을 시키는 거 이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나름대로 많거든요. 이제 콘크리트인데 확산 위주보다는 흡음 위주로 해가지고 안에 이제 그 아까 공명 그러니까 헬름홀트 타입의 흡음기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안 쓰이는 공간 적잖아요. 뭐 공인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벽돌인데 어떻게 쌓으면 구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으라고 탁탁탁 이렇게 쌓아 나가면 집에 벽돌 쌓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쌓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만 쌓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쌓다가 여기다가 이렇게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뭐 하냐 이거 그렇게 지금 막 오전에 일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뭐 복잡해가지고 네 해주십시오. 3.6 대공연장에서의 포유감 증진. 슈레더 디퓨저의 선구적 적용 사례 중 하나는 뉴질랜드 마이클 파울러 센터에서 마샬과 하이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3.25는 이 적용을 보여줍니다. 대형 천장 반사판은 발코니에 앉은 청중에게 초기 반사음을 제공합니다. 이는 홀 잔향감을 유지하면서도 명료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으며 큰 부피감은 디퓨저 뒤편 공간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확보됩니다. 이 공연장이 설계되기 몇 해 전 마샬은 큰 콘서트홀에서 측면 반사가 중요하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공간 내에서 포위감 또는 공간적 인상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야외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음악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음질 자체는 되게 좋지 않습니다. 반면 실내로 들어오면 사운드는 생생해지며 음악 연주에 청중이 몰입하게 됩니다. 야외에서는 오케스트라로부터 직접 도달하는 소리만 들리고 벽면 반사가 없어 소리가 멀리 느껴집니다. 반면 실내에서는 벽, 천장, 바닥에서 반사된 소리가 원음을 풍부하게 만들며 특히 측면에서 도달하는 다수의 반사는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런 공간에서 있잖아요. 주는 거죠. 이런 것들.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귀 이쪽으로 측면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뭐 IACC라 그래가지고 인터오랄 크로스 콜리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두 개 상관관계가 다. 그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앉은 사람이 다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요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도 이런 거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저 여기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룰이에요. 여기 바닥에 앉아 있는 요런 이렇게 반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이쪽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어쨌든 측면에서 많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무대가 여기서 보면 이 코딱지만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요만큼 보이고 요만큼 뒤에서 앉아 있으면 나는 돈이 되게 지질이 없어가지고 이 보면 포로는 가고 싶고 뭐 이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눈을 딱 감는 순간 이런 것들이 막 대해주면 무대가 이만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거 야외 공연하고 실내 공연이 다른 이유예요. 야외 공연은 보이는 그대로 딱 무대가 펼쳐질 거잖아. 전기 음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실내 음향은 실제로 뭐 보이는 거 뭐 코딱지만한데
꽤 커지고 위로도 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야외에서도 엘리사 같은 걸 쓰면 멀리도 실제로 무대로 이만한데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쫙 라인을 애들 막 이렇게 위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꼭 실내처럼 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에로쿠스틱스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고, 뭐 야마에서 나오는 이미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자, 보십시오. 이러한 측면 반사 필요에 따라 마샬과 하이드는 그림 3.25 대형 천장 표면에 디퓨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디퓨저는 초기 측면 반사를 촉진시켜 공간적 인상과 명료도를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공간적 인상하고 그냥 공간 인상이라는 말은 내가 공연장에 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하고 명료도까지. 예. 초기에 아까 20ms 이내에 반사음이 좀 들어와줘야 그죠? 20ms 이내에 들어오는 같은 경우는 직접 보면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촬영음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네, 3.7. 3.7 대공간에서 초기 반사음 제어. 앞서 3.2절과 3.3절에서는 소규모 공간에서 초기 반사음이 착색을 유발하는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는 대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후방 청중에게 천장에서 반사된 소리가 직접음 직후에 도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콤필터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착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맞는 컴퓨터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 이게 안 좋아, 이게. 확산을 많이 시켜버리가 쫙 붙여야지 이게 뒤로 가면 굉장히 안 좋다. 그림 3.26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시네라마 극장에서 디퓨저가 적용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영화관은 매우 대등한 공간으로 설계되며 실내 음향 효과는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인위적으로 추가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네라마 극장의 설계 목표는 현대 상업 영화관으로는 처음으로 천장 및 벽면에 디퓨저를 적용하여 호일감과 약간의 잔향을 지닌 음향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리스 그랜트 어소시에이트의 닐 그랜트가 이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디퓨저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 이 영화관은 THX 설계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공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돈 처발난 것 같죠? 이게 뭐 확산판에다가 막 이 확산판이다. 왠지 막 소리가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이제 다른 스피커들도 얼마나 많이 좋은 걸 썼겠어요, 그렇죠? 네, 읽으십시오. 디퓨저는 비교적 낮은 천장에서 발생하는 반사를 분산시킴으로써 콤필터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용된 디퓨저는 최적화된 곡면 디퓨저이며 설계 과정은 11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죠?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내가 명령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이거 다 그려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어떤 이 곡면을 어떤 네가 만들어보라. 기계가 만들어준 곡면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지. 뭐 얘랑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가공하기 편하게 되는 형태를 하는데, 근데 이게 유사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가공성 있게끔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말하는 이게 설계 과정이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뭐 요즘 뭐 라이노라든지 뭐 이런 관련 전용 이렇게 설계 도구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을 딱 던져주면 지가 막 그려내는 거예요. 공면 모양을. 네, 보십시오. 천장 디퓨저의 부가적인 효과 중 하나는 천장에서 초계 측면 이외의 반사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간적 인상이 증대될 수 있지만 이는 공간의 기하학적 특성과 사용된 디퓨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8 무대 반사 구조물. 음악 공연 중에는 음악가들을 둘러싸는 반사면 또는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를 음향쉘이라 부릅니다. 음향쉘은 청중을 향해 방사되는 소리를 증강하고 혼합하는 역할을 하며 연주자들이 자신과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향쉘은 일반적으로 후면벽, 벌어진 형태의 측면벽, 그리고 천장 캐노피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향쉘은 이제 그 공연하는 사람 입장 있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공연하는 사람들끼리 각자 소리를 잘 들어야 될 거잖아. 그게 이제 앙상블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 연주하는 사람이 이 홀은 이거 개쓰레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다른 악기 목소리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그 관점도 있고, 그 섞이는 소리가 이제 잘 반사가 돼서 무대로 잘 뻗어 나가야 되는 거야. 자기만 잘 들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대 반사 구조물이라는 게 앙상블 하면서 초기 반사음을 잘 만들고 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연주석 옆에 보면 옆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확산판들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도 잘 듣고 이렇게 무대 쪽으로 잘 뻗어 나가끔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특히 클라우드도 굉장히 설치 잘해야 되는데 위로 나온 거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특히 위로 올라오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많은 악기들이
관악기들이 있잖아요. 관악기들이 뻗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계구부는 위잖아요. 밸브가 위로 열리는 게 많다. 현악기는 특히 이제 위로 다 연주, 위로 다 나가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2층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성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연주할 때. 저도 저번에 부천아트센터 들어가 봤는데 밑에서 들으면 멍청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집에서 스피커 들을 때 저렇게 현악들이 저렇게 멍청한가 했는데 진짜 멍청한데, 왜냐면 클라우드가 엉망으로 설계되어 있더라고. 저음만 바벙바벙하게 들리게끔. 근데 이제 인터미션 지나고 이제 후반 파트 해가지고 2층에도 차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야 바꾸자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현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대보다 이게 1층에 있는 A석이 낮게 무대에 이렇게 있다가 쑥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지옥석이. 뭐 보기는 되게 편하지. 뭐 다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막아주려면 클라우드가 이렇게 반사시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대가 있고 조금 천천히 높아지면 되는데 무대가 있고 쑥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골방에서 이렇게 고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사 엉덩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 소리가 좋을 수가 없지. 그런데 아주 저음 반응은 아주 좋던데요. 저음이 이렇게 저음악기 광 연주하면 오 그러는데 별로더라. 말은 못하고 그냥 설계하신 분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소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 2층의 소리도 좋은데요. 그래서 해서 2층 아주 올라가. 자, 다음 3.8.1 천장 반사판. 무대 전체를 효과적으로 덮는 평평한 천장 캐노피는 강한 상부 반사를 일으켜 착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장 캐노피는 플라이타워 존재를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무대 반사 구조의 일환으로 설계되기도 합니다. 무대 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뻗어내야 돼요. 위로 가는 소리를 뻗어내야 돼요. 보통 천장이 되게 높잖아요.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크레인들 막 아까 이제 플라잉 타워들 막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리고 올리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위에 뻥 뚫려 있으면 소리가 뭐 전부 다 위로 다 가버리고 다 갇혀버리거든. 예. 그림 3.27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크레스지 강당의 사례를, 그림 3.28은 오리건주 유진 제일 침례교회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캐노피는 무대 위 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반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주자들은 자신과 타 연주자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무대에 초기 반사가 없다면 연주자들은 소리를 서로 섞어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옆에 벽면 뭐 이런 것들 위에 있는 그 클라우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클라우드도 너무 막 조그만 거 이렇게 딱 붙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 좀 왜냐 그러면 그 저음들은 하나도 이제 앙상블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고음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읽으십시오. 천장 캐노피의 계곡부가 거의 없고 면적이 넓을 경우 연주자에게 충분한 상부 반사가 돌아오지만 캐노피 요소들이 평평하면 반사가 지나치게 강해져 착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노피 표면 형상을 설계하여 반사파 파면이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퓨저는 반사함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산시켜 착색을 줄입니다. 천장 반사판의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장에서 다룹니다. 천장 캐노피는 개방 면적이 큰 형태로 설계되기도 합니다. 그림 3.29는 조지아주 컬럼버스 리버센터 공연예술센터의 예입니다. 이 캐노피 역시 연주자 간의 상호소통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오케스트라 무대에서의 앙상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더 나은 음향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무대에 있는 각 악기에서 발생한 반사 에너지가 무대 전체 연주자에게 균일하게 도달하도록 하며 약 20에서 30ms의 지연 시간을 두고 반사되도록 설계됩니다. 캐노피 설계는 단순히 디퓨저 형상만이 아니라 그 위치와 각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노피는 또한 청중석 중에서 음향 에너지가 부족한 영역으로 소리를 반사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노피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상부 반사는 착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고부가 큰 캐노피는 소리의 일부가 캐노피를 통과하여 위의 공간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며 이후 공연장의 실제 천장에서 반사되어 무대나 청중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추가적인 잔향을 제공합니다. 예,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다양한 캐노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 이게 여기서 반사되는 것지만 또 위에서 반사돼 오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잘 섞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게 콘스톨 설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막 아무나 그냥 스튜디오 설계하는 사람이 콘스톨 절대 설계할 수가 없어.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아니, 잘하려면 뭐 못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대충 설계해도 뭐 되기는 되는데 제대로 설계하려면 뭐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부천학 센터도 그렇고 되게 아름답고 설계 잘했죠. 예술의 전당만 내가 콘서트홀 정도만 봤는데 그건 너무 커가지고 영 별로였는데 부천학 센터는 딱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 이제 저온 반응도 되게 괜찮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도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리고 여기 이 공간도 충분히 커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있는 게. 그렇죠? 부천학 센터 이게 너무 작아. 너무 낮더라고 이게. 그 뒤에다가 또 사람들 막 앉혀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 조기 반사함이 들어오는 앙상블들이 필요한 조기 반사가 너무 적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이제 그 뭐 어쨌든 또 뒤에서 사람들 보고 가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게 너무너무 적으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높이가. 그래서 이게 콘서트 있는 거 가서 측정을 하면 이 무대에서 측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보면 관객석만 설정할 것 같아요. 전반에 봤어요. 그거는 후반 파트고 초기 파트는 여기서 악기 여기 이제 현악 제일 바이올린 여기 앉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악 파트 이게 있고 뭐 닭 파트도 있고 목관악기 쭉 이렇게 앉는데 각각의 여기서 리시버벨라 해가지고 이게 무대 위에서 측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음을 내줬을 때 음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네, 읽으십시오. 캐노피 요소가 성기고 평평할 경우 음악 분포는 고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수신 위치에서는 캐노피에서의 정반사가 발생하여 중고주파 대역에서의 강한 반사가 생기고 다른 위치에서는 기하학적 반사 지점이 캐노피를 비켜가서 반사음이 매우 약해집니다. 그림 3.30은 계고부가 있는 평면 캐노피와 계고부가 있는 확산형 캐노피에서의 음악 분포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사판 간 간격이 있는 캐노피의 경우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퓨저는 소리를 산란시켜 반사를 받지 못할 위치의 수신자에게도 반사음을 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크고 길고 한참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쫙 이렇게 해서 반사되면 음영도 없이 좋겠죠. 그거는 바로 이런 평평한 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간이 크니까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작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고. 예, 다음. 3.8.2 무대 반사 구조 후면 및 측면. 음향쉘 구조물 설치 각도뿐 아니라 표면 특성 또한 음향 성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음향쉘은 반사면과 확선면을 포함할 수 있으며 흡음면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샬 등은 음악가들 간 초기 반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합주에 대한 몰입감이 크게 향상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까 앙상블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A. 반사는 직접음 이후 통상적으로 17에서 35ms 사이의 시간창 내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연주되는 음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 반사는 대략 500에서 20Hz 범위의 2000Hz거든? 죄송합니다. 500에서 2000Hz 범위의 고주파 대역을 포함해야 하며 이 대역은 리듬과 표현에 중요한 어택 트랜지언트가 포함되어 있음. C. 앙상블 모든 파트가 균형 있게 반사에 포함되어야 함. 조건 A는 음향쉘을 연주자로부터 적절한 거리로 배치함으로써 쉽게 만족시킬 수 있으며 E와 C는 주로 표면 형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음향쉘에서는 평면 반사 패널부터 곡면, 폴리실린더, 플루트 기둥, 슈레드 디퓨저 등 다양한 표면 불규칙성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최적화 기법을 통해 최적 형상과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최첨단으로 여겨지며 이는 11장에서 다룹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최적화 기법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가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형상 넣고 야 니같이 캐노피 설계해봐. 예 알겠습니다 주인지. 마음에 드시니까 야 별론데 새로 해보지 막 이렇게 합니다. 새로 해주고 막.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나 안 해봤어요. 네 읽으십시오.
그림 3.31은 평면 쉘과 확산 쉘에서의 반사를 비교한 것으로 확산 반사는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레벨이 낮아지며 컴필터링으로 인한 착색과 거칠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 조건 B와 C를 충족시킵니다. 예,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빽빽 쏟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확산을 시켜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공면형 디퓨저라든지 뭐 슈레드 디퓨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확산 쉘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네, 또 읽으십시오. 안토니오는 반사면, 확산면, 흡음면의 적절한 조합과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 측정과 음악가들의 청취 평가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소규모 실내악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림 3.32는 현악 앙상블의 테스트 배치를 보여줍니다. 각 연주 환경에서는 다음 5가지 마이크 시스템을 활용해 동시에 수음된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1. 귀 입구에 마이크를 장착한 마네킹을 그룹 내에 배치하여 셀프 마스킹 없이 앙상블 블렌드를 측정. 귀 입구에 마이크를 장착한 마네킹이니까 터미들을 넣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2. 연주자의 귀 내부에 프로브 마이크 삽입, 자기 마스킹 포함 측정. 3. 귀 입구에 위치한 헤드밴드 마이크, 자기 마스킹 포함 측정. 4. 그룹 내에 단일 무지향성 마이크를 배치한 모노포닉 기준 측정. 5. 객석 전방에 무지향성 마이크 2개를 공간적으로 배치한 스테레오 측정. 현악 그러니까 앙상블 이렇게 이제 현악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뒤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사람이 귀에다가 장착을 해보고 있잖아요. 더미로도 해보고 스테레오 마이크로폰도 해보고 무지향성 마이크로폰도 해보고 다 측정을 해서 이제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 네, 읽으십시오. 현악 앙상블은 수직 우물이 있는 하단과 수평 우물이 있는 상단 구조로 구성된 혼합 쉘을 선호했으며 이는 각각 수평 및 수직 확산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수평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야. 지들끼리 연주할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현악 이번에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인데 이제 오퍼레이터 하고 있는데 현악 한다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창구에서 두루룩 그래가지고 쫙 설치해주고 연주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한번 읽으십시오. 일부 연주자는 저역 결합이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하단의 평면인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연주자 간 상호 청취와 자기 청취는 모두 개선되었고 쉘이 제공하는 따뜻함과 친밀감 그리고 거침 감소가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따뜻함과 친밀감을 위한 최적 쉘 거리는 약 0.9에서 1.8m였으며 반사음질을 위한 쉘 거리로는 2.7에서 3.7m가 선호되었습니다. 4.9m의 높이가 2.4m보다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함하고 친밀감을 위해서는 좀 가까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좋고 쉘에서 그렇죠? 아니면 반사 음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좀 멀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 좀 4.9m 좀 제법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높이도. 예, 읽으십시오. 브라스 퀸텟은 전면이 전 반사성인 쉘에서 거친 음을 경험했고 수직 우물이 있는 하단 디퓨저와 수평 우물이 있는 상단 디퓨저로 구성된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자기 청취와 상호 청취 반사 음질에 대한 선호 거리는 2.7m였습니다. 호른 듀오는 약 1.8m 거리에서 평면과 확산면이 혼합된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실내악 그룹에 대한 연구 이후에 교향악단을 대상으로 한 요구 조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본질적으로 타악기와 브라스가 현악기 및 목관보다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음향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많은 전통적인 쉘은 기존의 음악 형식과 오케스트라 편성에 맞춰 고정된 음향 요소를 활용한 평균적 해법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악기 파트는 자신에게 최적의 음향 환경에 대한 선호가 다르며 음악 형식과 편성, 지휘자의 선호도 역시 변하기 때문에 가변 음향 설계의 이점이 탐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케스트라 후방의 가장 시끄러운 악기 그룹에 대한 국소적인 음향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모듈형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마이어 심포니 홀에서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설문과 실험적 측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얘가 프루브 마이크로폰이에요. 고마까지 이게 프루브 마이크로폰이 여기에 쑤셔 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했다라는 거지. 여기서도 보니까 막 이게 2D 이거는 이제 1D는 막 확산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수평이고 이거는 수직이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네, 읽으십시오. 오케스트라 여러 파트는 음향쉘 적용 전후의 음질을 4단계 척도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보에 파트는 확산 쉘의 동기성, 음정, 음색 형성, 원거리 청취, 상호 청취, 자기 청취 등에 미친 영향을 기존 평면 쉘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향상이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1.5에서 3.5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오케스트라 평균은 1.9에서 3.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음향 쉘은 그림 3.34와 유사하게 무대 둘레 전체를 감싸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천장에 원형 디스크 캐노피 변경은 없었으며 음향 쉘은 음이 후면의 단단한 벽에서 다시 반사되도록 하단을 개방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0.6m 높이 구간에는 단면에 수평으로 된 단일면 슈레더 디퓨저가 배치되어 착석한 연주자의 귀 높이에 해당하는 중앙부의 수평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위에 0.6m 구간은 수평 배양 우물을 통해 수직 확산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직 확산 디퓨저 상단에는 45도 각도로 배치된 0.6m 길이 캔틸레버형 캐노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현악기 외부 파트를 목관악기와 자연스럽게 혼합하고 브라스의 거친 음을 줄이며 현악기의 풍성함과 따뜻함을 강화하고 강한 정반사를 제어하여 연주자 간의 앙상블 감과 리듬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을 통해 연주자들은 앙상블 연주의 개선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음향 자재를 하려면 각각의 악기들의 음향 방사 패턴에 대한 이해가 제일 첫 번째 돼야 돼요. 제일 이제 무식한 사람이 뭐 관악기면 뭐 앞으로만 나팔로만 소리 나온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여기 나오는 거가 이제 벨이 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를 들면 금관악기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밸브를 열잖아요. 밸브에서 나오는 소리 그냥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지? 고음은 어디가 나오고 저음은 어떻게 나오고 지금 마이킹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냥 뭐 엑스폰고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클린 마이크로폰 요거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위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도 이게 픽업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르다고 이게 또. 그러면 밸브가 이렇게 열고 닫힐 때는 이런 소리까지도 섬세하게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럼 또 다른 마이킹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듯이 이제 악기가 점점 많아지면 그 악기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고 소리가 어떻게 방사되고 어디서 고음이 나오고 중음이 나오고 저음이 나오는지에 대한 각각의 이해들이 다 있어야 여기다 뭘 써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온다.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렇지? 그거 특히 국악기 같은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면 가야금을 연주한다고 가야금의 픽업을 어디로 해요? 다 보면 이게 통로가 밑에 넣어버리거든. 그럼 그 저음만 나와. 현에 튀는 거 위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위에서 막 픽업을 해야 되는데 더럽다고 그냥 통을 집어 넣어버리니까 우리 기타 픽업하는 것처럼 기타 그거 일렉트릭 픽업 기타 있잖아, 그렇지? 그거는 안에다가 그냥 안에 마이크로폰 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 되게 많아. 잘 몰라가지고. 자, 오케스트라 피트. 반개방형 무대는 음악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전적인 환경입니다. 보통 천장이 낮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음압 수준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앙상블 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페라나 발레 극장의 오케스트라 피트 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흡음재와 디퓨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며 저역 및 중역대 흡음으로 음압을 제어하고 확산 처리를 통해 앙상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3.35B는 오케스트라 피트 천장과 벽면이 각각 반구형 확산체와 단일평면 디퓨저로 처리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림 3.35A에 나타난 피트 난간 또한 무대와 오케스트라 간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사면입니다. 이 난간은 수직 반원을 기준으로 소리를 확산시키는 수평 격벽을 가진 상단 디퓨저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에게 유리한 수평 확산을 제공하는 하단 디퓨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7.14에 제시된 것과 같은 확산형 콘크리트 블록 역시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피트를 쓰는 이유가 뭐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뭐 어떤 특정 뭐 이렇게 연주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확 써야 된다고 뭐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다목적 홀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형식의 공연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설치해줘야 될 거잖아요, 무대를. 그러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설치가 돼가지고 뭐 목관악기 이번에 한 다음에 관악 연주가 오고 이번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오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렇게 다른 건 잘 안 하겠지. 어쨌든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다 이렇게 무대에 따른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필요한데 그걸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합창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야외 무대 쉘 봅시다. 야외 콘서트에서는 무대 쉘이 반사음을 제공하여 관객에게 도달하는 음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자기는 꼬이기 시작하네. 배고픈가 봐. 죄송합니다. 좀 집중하지? 집중을 좀. 연주자 간의 상호 청취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무대 쉘이 바닥 이외에 유일한 반사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3.36은 실내 악단과 50에서 60명의 관객을 위한 임시 해체형 무대 쉘을 예시를 보여줍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반사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레이 추적이나 이미지 소스 모델을 활용해 야외 무대 쉘의 형상을 최적화했습니다. 팔마 등은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사 음선이 관객에게 고르게 도달하도록 매끄러운 오목 쉘 형상을 도출하였습니다. 본인과 바수트는 반사음 도달수를 계산하여 하며 2차 및 3차 이미지 소스 반사가 가장 적게 도달하는 수신 지점에 집중하여 쉘의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디 로사리오 등은 다목적 최적화 방식을 사용하여 반사수와 전체 음압 증폭을 동시에 최적화하였습니다. 11장에서는 이러한 무대 쉘을 설계하기 위한 표면 최적화 과정을 다루며 이는 디퓨저 설계와 많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이런 공연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요만큼 내가 톡 떼어와가지고 녹음실에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게 야외용 무대 쉘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빛반사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중고역에서는 어쨌든 빛반사하고 유사하게 가니까 고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저역 반응은 또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이건 한 번 쓰고 말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목면에 의한 포커싱 완화. 오목면은 오목 거울처럼 소리를 집중시키는 포커싱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 내 음압 분포를 불균일하게 만들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특정 위치에 집중되면 해당 반사음이 잔향보다 현저히 커져 에코 문제나 착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로 대형 돔으로 인해 장시간 지연된 포커싱 반사가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1871년 타임즈는 웨일스 왕자가 개회 연설을 할 당시 연설은 오르간 혹은 그림 갤러리에서 깨어난 듯한 에코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그것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웃음을 유발했을 일종의 조롱처럼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1968년에야 머시룸이라 불리는 볼륨 확산체를 도입하여 돔에 도달하는 소리를 차단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관객에게 더 빠른 반사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무대가 있는데 저 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전정이 그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몰렸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섯도리를 막 달아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결국 아까 캐노피 같은 걸 다 해결한 거지 클라우드 같은 걸 가지고. 예. 오목면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처리는 흡음 또는 확산뿐입니다. 두 처리 방식 모두 효과가 있지만 선택은 잔향과 같은 다른 음향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 3.38은 영국 키친에 위치한 에드위나 팔머 홀의 음악 리허설 공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오목벽면 인근 극성 응답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초점에 집중된 것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퓨저가 지정되었으며 최적화된 디퓨저가 설계되어 그림 3.39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림 3.38은 에너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흡음재를 사용하여 에코를 제거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이 경우 해당 벽면으로부터의 반사음을 연주자들이 받을 수 없게 되어 앙상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사음을 유지하면서 포커싱만 제거하기 위해 디퓨저가 흡음재보다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음향 설계자 라프 올로우스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건축적인 이유로 홀에는 오목한 형상이 설계되었으며 이는 당연히 포커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곡률 형상 최적화를 통해 오목벽의 포커싱을 최적화하도록 했으며 이는 진폭 변조된 파형을 기반으로 한 기하학적 모티브를 적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피아노와 클래리넷 음악에 대한 주관적 청취 실험에서는 포커싱의 징후가 전혀 없는 매우 균일한 음장 분포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악기 모두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며 명료도와 잔향감 간의 균형이 우수했습니다. 음악가들은 이 홀에서 연주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1장에서는 오목면에 의한 포커싱 현상 및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을 더욱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오목면이 있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버섯도리를 엄청 달아가지고 해결한 남들 한 건지. 사실 제일 쉬운 건 이게 흡음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흡음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너무 주고 소리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런 버섯도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 버섯도리를 달았으니까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안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 모였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커싱 문제인 거지. 이해가시죠? 걔는 일이 생긴다는 거. 네, 청중구역. 이제 30분에 끝낼 거니까
예. 좀 혓바닥에 꼬이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 쥐어 짜내 보세요. 예. 마지막. 3.10 청중구역, 3.10.1 커버리지. 콘서트 홀에서는 청중석 위에 반사판 캐노피가 설치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그림 3.40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무대용 캐노피와 마찬가지로 이 캐노피 요소들을 디퓨저로 구성하면 착색을 줄이고 청중 전체에 보다 균일한 소리를 분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드 파리는 사운드가 전방 위로 퍼지는 홀로서 큰 실내 용적을 갖고 있으며 객석 주변 외벽과는 떨어진 위치에 다수의 반사면을 설치해 강력한 초기 반사음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중에게 측면에서 도달하는 반사를 의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반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측면에서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초기 측면 반사가 아까 내가 눈을 탁 감았을 때 무대가 커지는 이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 네? 그림 3.41은 측면 발코니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청중 근처에 위치한 천장 반사판과 발코니 전면 그리고 벽면 일부가 조형적으로 설계되어 초기 반사가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향 설계 요건에는 초기 음향 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반사면 표면적이 무대 및 또는 청중의 일부 구역으로부터 15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아키텍처는 단순히 구조물을 컴퓨터상에서 시각화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형태 자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합니다. 음향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디지털 설계 도구를 점차 수용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그래픽 기반 알고리즘 편집기인 글라스호퍼와 3차원 CAD 프로그램인 라이노세로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하모니 드 파리의 경우 스케일로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제1차 반사를 제공하는 공면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개념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표면의 방향과 공률을 스스로 최적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는 컨설턴트가 수작업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들이 최적 설계라고 해가지고 지가 계속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뭐 몇 미리세컨드 이내에 이 에어리어 내에서 균등하게 측면 반사음이 나오도록 네가 한번 설계해봐. 엔터를 주면 지가 이제 계속 반복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계하기 좀 편하죠. 근데 이제 뭐 AI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지만 명령을 때려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 그 걔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어떤 목표치를 정확하게 주면 이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이 모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만들어준 형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노소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라이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래소품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라이노는 뭐 많이 쓰는 거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건축 음향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라이노에. 뭐 그치? 라이노. 그때 뭐가 있었지? 흡음? 파키다운 어쿠스틱이라 해가지고 어. 흡음 확산 시뮬레이션 가능하고요. 응. 집어넣으면 응. 그다음에 건축 음향 쪽에서 소리가 어떻게 공간을 집어넣으면 응. 어떤 식으로 이제 청중한테 뿌려지는지 음악으로 다 알 수 있게 기초적인 거는 그 5대0까지 안 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그 표면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그러지 않았나? 캐드 데이터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5대0까지 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 라이노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툴이. 그치? 학생 라이선스는 2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건축음향 툴박스 이렇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라이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더 고급 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뭐 깊이 파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라이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레이트레이싱 기법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스오퍼라는 것도 이제 라이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파라메트릭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파이썬 같이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그 그래스오퍼 쪽에서 계속 그 파라메트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라이노랑 안동에서 계속 모델링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했다는 거를 익히고 거기 있는 시뮬레이션 툴은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가 건축 분양이랑 이제 그 흡음재 확산판 이쪽에는 상당히 좋은 교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뭐 얼마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어디 놀러 가는 비용 아껴서 한번 사서 한번 해보세요. 라이노는 뭐 이게 설계할 때 제품 설계할 때 많이 썼거든요. 제품 설계할 때 라이노로 가지고 뭐 제품 설계하는 사람들이 산업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즐겨 쓰는 툴이라서 예, 읽으십시오. 3.8.4절에서 다룬 5개 무대 캐노피 최적화처럼 초기 설계는 간단한 광선 추적 도구로 수행된 후 보다 정밀한 기하학적 실내 음향 모델에서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아키텍처 도구들이 음파 자체를 제대로 모델링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음향 모델, 즉 파동 기반 모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3.29는 파동 기반 예측 모델로 최적화된 캐노피 예시입니다. 이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나온 예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막 이런 천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모델링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예, 확산 음자. 벽과 천장에 설치된 디퓨저 양은 홀의 전반적인 음향 특성, 특히 공간이 얼마나 디퓨즈한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공간이 대략 정육면체에 가깝고 흡음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벽이 평면이어도 슈레더 주파수 이상에서는 확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흡음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공간의 치수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비확산 공간이 형성되고 이 경우 디퓨저를 추가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간 비율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경우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같은 공에서는 평균 자율 경로가 짧아지고 초당 반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흡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퓨저를 추가하면 잔향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예로 바닥에만 흡음재가 있고 벽과 천장이 단단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 흡음 샘플을 둔 잔향실이나 클래식 음악용 대형 박스형 공연장은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이런 공간은 비확산 음장이며 잔향 시간이 아이린 공식으로 예측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린 공식은 확산 음장 공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공간의 높이가 폭과 길이에 비해 클 경우 수평면을 따라 전파되는 음은 흡음력이 큰 바닥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적어져 잔향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벽의 수직 확산을 유도하는 표면 디퓨저를 추가하면 모든 표면을 경유하는 음향 경로가 늘어나 바닥 흡음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잔향 시간이 감소합니다. 디퓨저가 추가되면서 잔향 시간이 줄어들면 잔향 음량의 음압 레벨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내 어디에서나 동일한 음압 레벨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잔향 조건에서도 실제 측정된 음압 레벨에서는 분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라모니 드파리 사례에서처럼 초기 반사를 반사판이나 디퓨저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음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디퓨저를 추가함에 따라 공간 전반에 걸친 잔향 시간의 변동폭은 줄어들고 잔향 감소는 보다 선형적으로 변합니다. 실제 컴퓨터 모델에서 T15와 T30 간의 차이와 통계적으로 T60의 예측 값을 모니터링하면 잔향 음장이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 즉 확률적인 성격으로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우리가 잔향 시간 이렇게 보면 이게 확산 음장이 되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거나 요렇게 거나 60까지 떨어져 요렇게 거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 주파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가니까 T20, T30, T60이 다 다른 값이 나와버린다고. 주파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실제로는 대부분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확산제를 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지. 그러니까 확산 음장을 순식간에 막 확 흐트려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확산 음장을 만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그게 좋은 소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확 뿌려주는 건 좋은데 이제 주파 특성이 더럽게 될 수 있다라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특히 이제 초기 반사음 같은 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사음. 예, 읽으십시오. 사쿠마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공간 비율이 불균형하거나 흡음이 고르지 않게 분포된 경우에는 표면 산란 개수가 0.4만 되어도 확산 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프로디와 비센티는 비례형 공간이면서 흡음 분포가 고르지 않은 조건에서 실험 모형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필요한 산란 개수는 주파수에 따라 다르며 저주파 옥타브 밴드에서는 더 낮은 산란 개수로도 충분함을 보였습니다. 건축 음향에서는 일반적으로 잔향 시간을 흡음량에 따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디퓨저에 대해서도 객관적 방정식으로 실내 특성과 디퓨저 양을 연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저자들이 잔향 시간을 흡음 계수 및 산란 계수와 연계하는 수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식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산란이 잔향 시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기하 음향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콘서트홀에서 대규모로 디퓨저를 설치한 경우 잔향을 넘어선 다른 음향 특성까지도 분석하였습니다. 후지 등은 측벽에 산란을 유도하는 기둥이 있는 홀과 그렇지 않은 홀을 비교하였고, 찰스와 김 등은 실험 모형과 컴퓨터 모델을 통해 대규모 산란이 갖는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들 연구 중 일부에서는 디퓨저가 부분적으로 흡음 역할도 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다소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펜 형태의 콘서트홀에서는 측벽에 디퓨저를 추가하면 측면 반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박스형 콘서트홀에서는 측벽과 천장에 반구현 산란을 유도하는 디퓨저를 설치하면 평면 벽에 비해 무대 쪽으로 더 많은 초기 반사가 돌아오게 됩니다. 전후방 산란을 유도하는 단면 디퓨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전방 좌석에서는 명료도와 음압이 증가하지만 후방 청중에게는 오히려 음압이 감소하는 경향이 생기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콕스는 알바 알토가 설계한 강의실의 물결형 천장을 경계요소법으로 분석한 결과 천장의 주름이 후방으로 반사되는 음향을 줄이고 이로 인해 음성 명료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뒤에 앉은 사람이 있는데 이 측면에 잘못 설계하면 그냥 있으면 뒤로 다 날아갔을 텐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갈 게 없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천정도 마찬가지인데 천정도 그냥 이렇게 평평했다 그러면 가면 다 뒤로 갔을 텐데 이걸 물결 모양을 한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러 한다 그러면 무대에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뒤쪽으로 갈래 에너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설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컴퓨터 최저가 설계를 해가지고 뒤에 가는 양 앞에 가는 양을 1대1로 할 건지 1대2로 할 건지 미대로 할 건지 정해가지고 컴퓨터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읽으십시오. 콘서트홀의 경우 천장에는 측방 산란만 유도하는 단면 디퓨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강의실에서는 오히려 평면 천장이 더 나은 음향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콘서트홀의 후벽이나 무대 주변 또는 인접 구역에 디퓨저를 설치하면 초기 반사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확산 음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즉 콘서트홀 내부 확산 음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산 음장 예출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중에게 과연 바람직한 음향 경험을 제공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또한 홀의 형상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펜형 홀에서는 측벽에 단면 디퓨저를 도입해 측면 반사를 추가하는 것이 포위감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한편 직사각형 콘서트홀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전면 및 측면 좌석의 경우 IACC 값이 증가함을 보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IACC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이 다음부터는 좀 남았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